인류 역사상 이토록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CEO가 또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추었으며 괴짜와 혁신가 매년 그 평가가 극과 극에 달하는, 그리고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에 올인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한 성공한 승부사, 트럼프가 공언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천재인가 아니면 광인인가? 오늘은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 알아보자. 부유한 가정.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일론 머스크는 엔지니어 출신인 아버지와 모델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백인 남아공 이주민 출신인 그의 아버지 에럴은 에메랄드 광산 채굴권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이로 인해 머스크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와의 불화. 부유한 가정과는 별개로 아버지 에롤과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남동생 킴벌 머스크에 따르면 아버지 에롤의 감정적인 억압과 폭언으로 유년 시절 일론의 삶은 내면적으로 매우 비참했다고 한다. 일론이 10대이던 시절 부모는 이혼했고, 잠시 동안 아버지 에롤과 함께 산 일론 머스크는 이때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은 것을 굉장히 후회했다고 한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일론은 아버지는 악마이자 끔찍한 인간 말종이라고까지 그를 비난했다. 여담으로 에롤은 4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가지기도 할 만큼 구설수가 많은 인물이기도 하다. 허약했던 청소년기. 남아공 학창시절 그는 몸이 허약한 데다 내성적이었으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따돌림과 폭행을 자주 당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아버지와의 불화는 어린 일론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였고,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 등 특정 과목만을 좋아했기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편도 아니었다. 그래도 프로그래밍과 모형 로켓 만들기, 그리고 SF 소설 읽기 등은 그가 즐기던 취미라고 한다. 아마 이때부터 우주산업과 스페이스X의 꿈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미국 진출. 90년대 머스크는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그는 미국 시민권 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한 이후 우선 캐나다로 건너가 미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한다. 머스크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캐나다로 떠났는데 어머니는 그에게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머스크는 캐나다 전역을 방황하며 농장과 제재소 등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젊은 시절 억만장자 머스크와는 다소 요원한 사실이다. 1년 후 모친인 메이 머스크와 동생 둘도 캐나다 이민에 성공하며 토론토에서 가족과 재회하였고, 이후 온타리오에 위치한 퀸스 대학교에 진학한다. 몇 년 후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로 편입을 성공하며 꿈에도 마지 않던 미국 진출의 목표를 이룬 머스크는 잠시 동안 비디오 게임 산업에 몸담았으나 이내 인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경제학과 물리학에 더욱 매진하게 된다. 1995년 스탠퍼드 대학교 재료공학 박사과정에 합격하였으나 당시 빠르게 성장해가던 인터넷 산업의 잠재성에 매료되어 머스크는 창업을 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향한다. 머스크의 실험. 머스크는 본격적인 창업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실험을 한다. 머스크의 욕구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실험은 하루를 고작 1달러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혹시나 자신이 실패했을 때 뒷달을 가난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미리 실험해보는 것이었다. 어떻게 돼도 하루에 1달러, 한 달에 30달러는 벌겠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지노선을 정한 그는 대형 마트에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 30달러어치를 사서 컴퓨터를 끼고 한 달 동안 매일 그것들만 먹고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한 달을 지내보니 살만했다고 느낀 그는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창업 전선으로 뛰어들게 된다. 창업과 엑시트. 퀸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동생 킴벌 머스크를 꼬셔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의 작고 오래된 사무실에서 그의 첫 회사 집2를 차린다. 인터넷에 무지한 회사들이 처음 온라인에 진출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업은 일론이 개발, 킴벌이 세일즈를 담당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벤처 캐피탈로부터 300만 달러를 투자받기도 하고, 중간에 머스크 형제가 경영권을 뺏기는 위기도 생겼으나 결과적으로는 M&A 과정에서 2,200만 달러를 받으며 재정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한 머스크. 28살에 백만장자가 탄생한 순간이다. 인터넷 금융업에도 관심이 많던 머스크는 1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X.com이라는 세계 최초 온라인 은행을 창업하는데, 핀테크 업계의 시조세인 X.com은 2000년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던 컴피니티라는 회사와 50대 50으로 합병하며 바로 그 유명한 페이팔이 탄생한다. 그러나 쌓여가는 적자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개발 방식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며 머스크는 다시 한번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2002년 나스닥
상장과 더불어 2.5억 달러를 받으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엑시트를 경험한 머스크는 30대의 억만장자가 되며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 두 번의 성공적인 엑시트로 억만장자가 된 머스크는 이제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로 한다. 그중 하나는 유년 시절을 버티게 해준 우주산업이었고, 또 하나는 대학 과정에서 전공한 축전지 사업이었다. 2001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를 한 머스크는 러시아를 오가며 우주산업의 생태와 그 한계를 파악하였고, 아예 로켓을 직접 만들기로 결정한다. 2002년 5월 무려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스페이스X를 창업한다. 또한 2003년경 우주산업과 더불어 최대의 관심사였던 슈퍼 축전기 방식으로 구동하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테슬라에 자금을 투자하며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린다. 도전, 혁신, 그리고 성공. 스페이스X와 테슬라 모두 초창기에는 세간의 비웃음을 받았다. 저비용으로 경량 소형 로켓을 쏘겠다는 스페이스X와 머스크의 계획은 너무도 터무니없어 보였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함께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면서 투자금 유치가 점점 힘들어져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테슬라 또한 창립 이래 2017년까지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그 전망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 보이기만 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끝에 스페이스X는 결국 위성 로켓 발사에 성공하였고, 민간업체가 위성 발사를 성공한 최초 기록이라는 영예를 얻었으며, 현재는 나사와 함께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며 25년까지 사람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며 2019년 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순수 전기자동차 점유율 부분에서 거듭 1위를 지켜오고 있다. 더군다나 테슬라는 일반적인 전기차 회사가 아닌 자율주행과 AI 기업으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다. 엄청난 일 중독. 머스크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이 바로 주 100시간 근무인데, 창업 시절부터 밤낮 구분 없이 일에 집착하였으며 24시간씩 꼬박 하루를 채우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멀리서 보기엔 굉장히 열심히 사는구나 싶지만 막상 아래 직원이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 심지어 꼰대 기질이 있어 아래 사람에게도 본인 같은 워커홀릭을 강요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스페이스X의 직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들에게 야근은 그저 일상인 수준이라고 한다. 본인도 과로로 인해 몸이 망가지는 것을 느껴 2018년 이후로는 주 80시간만 일한다고 하는데, 사실 80시간도 과하다. 아스퍼거 증후군. 머스크는 자신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소개한 적이 있다. 앞서 말한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의 폭압과 폭언, 그리고 청소년기 당했던 왕따와 우울증을 앓은 경험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보인다. MBTI는 굉장히 소수로 알려진 인티제이며 돌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자주 보여준다. 머스크와 두 번째로 결혼한 탈룰라 라일리는 그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다정하고 수줍었다 라며 처음 데이트를 할 때 같이 호텔방에서 로켓 영상을 보지 않겠냐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머스크는 호텔방에서 진짜 로켓 영상만 봤다고. 이처럼 독특한 성격을 지닌 일론 머스크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에럴과 같이 본인도 자신의 아들이었던 지금은 트랜스젠더가 된 제나 윌슨과 절연을 하였다. 머스크는 제나가 사회적으로 살해당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소수자와 그녀의 선택에 가혹하리만큼 비판적이고, 제나는 인터뷰에서 종종 머스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굉장히 강압적이라고 말하였다. 특히나 제나는 성소수자들에게 배타적인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SNS에 미국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자신은 미국을 떠날 것을 시사하였다. 미국에 미래가 있다며 남아공에서부터 이민을 온 일론 머스크와 미국에는 미래가 없다며 미국을 떠날 거라는 제나, 에럴과 일론의 갈등이 세대를 거쳐 내려온 듯한 씁쓸한 상황만이 연출되고 있다. 타고난 승부사. 2024년 머스크는 세계의 정점이라 불리우는 미국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게 너무도 부각된 나머지 머스크는 원래부터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머스크 본인은 줄곧 본인의 성향에 대해 반은 민주당, 반은 공화당 지지자라고 묘사했다. 나는 그 둘의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문화적으로는 자유주의이며 경제적으로는 보수주의라고도 표현했으며, 트럼프 1기와 바이든 1기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고 실제로 트럼프 1기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힌 적도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노련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오던 머스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노골적으로 테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다. 그의 지지는 정말 파격적이었는데 S&P 7 혹은 매그니피션트 7이라 불리우는 미국 7대 기업의 민주당, 공화당 정치자금 지원 사실을 보면 그가 진짜 타고난 승부사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주당 0%, 공화당 100%, 공화당에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며 말 그대로 올인을 했고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며 테슬라는 시총 1조를 돌파해버린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2022년에 X의 전신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얘기할 때만 해도 세간의 비웃음을 샀지만 결국 이 X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본인이 선택한 트럼프 대선을 도운 점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인류의 구원자인가? 머스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고 종종 밝혀왔다. 인구 포화와 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우주산업기업 스페이스X를 창업했고 전기동력, 로봇,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달성을 목표로 테슬라를 경영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 샘 올트먼과 함께 오픈 AI를 비영리 기업으로 설립하였으며 인공지능의 잠재의 위험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스탠스를 취하며 오픈 AI와 결별하고 무분별한 인공지능 개발을 경계하기 위해 XAI를 공동 창업했다. 인류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인공지능에 뒤지지 않는 인류의 진화를 이룬다는 뉴럴링크 또한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한 기업이며 여러 실험과 발표들을 통해 파킨슨병을 비롯한 뇌 손상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선구자인 과학자 미겔 니코렐리스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머스크는 사기꾼이며 약속할 수 없는 것을 판매하는 선동가이자 마케터라는 강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들의 성과와 그의 행보를 바라보며 그를 인류를 구원할 천재 엘리트로 보는 시각과 함께 그가 지닌 광기에 가까운 쇼맨십과 반복되는 약속의 번복 때문에 그를 사기꾼으로 보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야누스의 얼굴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행보. 트럼프 당선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예측과 함께 엄청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제는 정치적인 행보까지 공고히 한 만큼 앞으로 머스크가 전 세계와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미칠 영향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 과연 머스크는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괴짜 사업가로 남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